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입니다. 이 방송은 사단법인 공공시민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창교육 학부모의 서울 지부장님이신 강혜승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새롭게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학교에서는 지금 원격 수업, 또 등교 수업도 하지만 이렇게 병행해서 있는데요. 최근에 어느 발표를 보니까 원격 수업이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라는 기사가 있고, 실제 교사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부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간의 평가는 어떤가요? 지금 원격 불평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그렇게 그렇지만은 그쪽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로 안 가면서 학원에 전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경우가 있고, 반면 학원을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으로서 수업을 듣고서 또 방과 수업을 통해서 어떤 보충 수업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 경제적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원격 수업에 대한 그 교육의 질과 불평등은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파트 안에 밀집 지역이지만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와 그냥 일반 아파트 있을 때 아이들 원격 수업을 한다고 무상 이제 SNS 기기를 이렇게 나눠주고 했을 때도 보면은 거의 이제 임대 아파트 쪽으로 다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와이파이 시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육을 듣다가도 갑자기 이제 잘 작동이 안 되면 아이들이 수업에 또 튕겨져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도 지금 원격 수업에 의해서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속되면은 이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불평등을 좁혀야 할까요? 글쎄요, 진짜 그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선생님한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격 교육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교육들이고, EBS를 틀어준다든가.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올리더라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내가 문법에 대해서 동영상 올렸는데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해했지?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무슨 소린가 하겠네요. 문법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은 마스크 쓰고 그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도 아이들의 표정들을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해를 했다는 건지 아닌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자기는 마스크 썼으니 땀은 차오르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내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글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그게 현실이라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원격 수업의 질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교육부 차원과 교육청에서 이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빨리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이 굉장히 전 세계에 높다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현실에 닫혀 있고,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또 학교에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좁혀 나갈까 하는 거는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님들은 그 원격 수업을 하면서 더 뒤치다꺼리 할 일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그쪽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한 셈인데 이제 초중등 교육의 그 학력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사실 이제 그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어제 더 연대하고 협동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제 뒤로 밀려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의 아이들은 이제 집중해서 그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애들은 일단 들어가는 경로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게 좀 최근에 그 혁신교육지구 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이랑 좀 연결을 해서 마을교사들이 조금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을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지역의 그런 공공 장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문을 안 열어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다 폐쇄했죠. 네. 그러니까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저희가 마을 강사분들이 계시더라도 아이들을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도 이 절차와 과정들이 이제 어떤 검증이라던가 이런 게 돼야지만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그분들을 환영해 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예산도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일단은 학교의 방역과 방역에 필요한 인건비로 일단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뭔가를 우리 아이들을 좀 돌보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니까 선뜻 내가 뭘 하겠어요 하고 나서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을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방어적으로 이렇게 방역이 먼저 우선이니까 안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혁신교육지구 내에서의 교육청과 같이 머리 맞대고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돌봄에 좀 필요한 것들을 마을 자원도 활용하고 마을 강사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까지 뭔가 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장기화될 것 같기 때문에 정부도 기준 같은 거를 약간 완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위드 코로나와 이 원격 수업, 그다음에 이제 마을의 역할, 이런 거를 좀 새롭게 한번 교육청이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답답한 학부모들한테 좀 시원한 해답을 드리기는커녕 좀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만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또 이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참 뭐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답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저희가 그 불평등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도록 이제 다시 한번 좀 지혜를 모아보자 정도의 결론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